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10년 차인 38살 여성입니다.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1년 중 연말이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김장도 해야 하고 회사에서 여러 이벤트도 진행해야 해서 정신없거든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한 브랜드이고 회사 규모는 작지만 연 매출 50억이 넘을 정도로 꾸준한 수완도 있고요. 회사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회사 홍보가 아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힌데요. 제가 살면서 제일 버릇없다고 느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제 동서예요. 지금은 제 눈치를 보는 아주 순한 양이 되어버렸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싸가지가 극에 달했어요.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몇 번 참다가 결국 들이받고 시원하게 밟아버렸지만 말이죠. 그래서 순한 양이 된 겁니다. 제가 완벽히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졌네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신가요? 망아지처럼 철없이 날뛰던 동서를 길들인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큰애야, 혹시 너 주말에 시간 좀 되니? 네, 어머니. 당연히 되죠.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에 준철이가 여자를 데려온다는구나. 여자친구가 있는 건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는구나. 도련님이요? 저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 워낙 말수가 없는 애니까 그러려니 해.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는데 너희들이 시간이 되나 싶어서. 저는 괜찮죠. 이 사람도 주말에는 일 안 해서요. 그러면 혹시 음식을 같이 좀 해줄래? 밖에서 만날까도 싶은데 이왕이면 인사 온다는 거 밥이라도 해 먹여야지. 토요일에 오나요? 응, 토요일 저녁에 온다니까 금요일에 장 봐두고 음식하면 될 것 같다. 많이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준철이 그 녀석은 언제 여자를 다 만났대? 그러게 말이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정신없겠거니 했는데 오래 만났나 보던데. 만날 인연이니까 만났겠죠. 도련님이 결혼한다니까 제가 다 설레네요. 마냥 어리기만 했는데. 준철이도 이제 27살이면 딱 좋을 나이지. 우리 결혼했을 때도 27살 아니었나? 그렇지. 어머니 저희 많이 늙었죠? 내 앞에서 늙었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나저나 규진이는 언제 데리러 가니? 회사 일하면서 규진이까지 돌보는데 안 힘들어? 전 괜찮아요. 일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점심 전에 모시러 갈게요. 오랜만에 장도 보고 밖에서 점심 먹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정 귀찮으면 요즘 뷔페도 잘 나온다는데 어디 가서 포장이라도 해올까? 어머님은 음식 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솔직히 조금 고민되는구나. 편하려면 사오는 게 맞고, 근데 기껏 온다는 손님한테 바깥 음식 대접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럼 손 많이 가는 음식은 따로 주문해요. 요즘 워낙 잘 나와서 괜찮거든요. 저 직원들이랑 연말 회식할 때도 뷔페 포장해 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럼 네가 알아서 몇 가지 좀 주문할 수 있겠니? 식구들이 많으니 조금 넉넉하게. 네, 그럴게요. 이따가 메시지로 주문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럼 이따 연락하자. 저는 대학생 시절 남편을 만나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연애를 7년 정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던 시절 만나 서로가 못 볼 꼴 다 보면서 시간을 보내니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던 저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 저를 묵묵히 뒤에서 받쳐주던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저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사이였고 그렇게 27살의 나이에 너무 빠르지도 않은 적당한 시기에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에게는 12살 어린 늦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바로 결혼을 선언한 꽃다운 나이의 시동생이죠. 한참 어리게만 봤던 시동생이 마음 맞는 여자와 평생을 약속한다니 감격스러우면서도 무척이나 기뻤어요. 어떤 여자일지 궁금했고 시간이 흘러 인사를 오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양호한 편이었고 시동생은 너무 서두르지 않게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여우 같은 동서가 제 눈치를 보더니 은근히 저를 갈구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서라고 불러야 하나? 오늘 음식은 입에 맞았나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맛있던데요.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다 하셨던 거예요? 어머님 힘드시고 번거로워서 손질하기 까다롭거나 어려운 건 사실 주문했어요. 초면에 이런 대접 받아서 서운한 건 아니지. 사실 시간 아끼려고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은 주문했거든. 음식을 다 하려다 보니 시간도 모자라고 너무 벅차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집 식구가 되기로 한 거 정말 축하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하나 오는데 무슨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형님도 있는데 편하게 그냥 하시지. 그나저나 혹시 형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올해 38살이에요. 우리 규진이는 이제 5살이고요. 어머, 이제 결혼하면 형님 동서 지간 되는 건데 작은 애가 괜찮으면 서로 말 편하게 하는 건 어떠니? 어머, 그래도 돼요? 그러세요. 결혼해도 달라질 입장은 아니니깐요. 그나저나 결혼하면서 트러블 많이 생긴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준철 씨가 워낙 조용한 편이어서 말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 녀석은 신경 쓸 것 없다. 작은 애 너는 준철이랑 이야기해서 필요한 것만 준비해. 괜히 비싼 돈 들여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면서 필요한 것에 돈을 썼으면 좋겠다. 난 자식들한테 뭘 바라는 성격이 아니야. 큰애 내외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 돈으로 신혼집 구하라고 하셔서 양가 부모님 덕분에 저희 일찍 내 집 마련했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튼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혹시 집 주소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주소는 왜 그러냐?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할 순 없어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려고요. 가만히 둘러보니까 어머님 가전 좀 바꾸셔야겠는데요. 다 오래된 거니까 제가 바꿔드릴게요. 아서라, 그만해. 아직 10년도 안 된 것들인데. 어머님,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형님, 제가 다니는 피부과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같이 가시던지요. 나? 갑자기? 결혼 앞두고 관리 좀 받으셔야죠. 형님이 동안이긴 하지만 제 결혼식에선 그 누구 하나고 밉보일 순 없어요. 그러니 제 말대로 피부과 다녀오세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고요. 제가 풀코스로 쏠게요. 신경 써줘서 고맙네. 알겠어. 동서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미리 고마워. 아니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시동생 부부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어서 축의금도 두둑히 하고 결혼 선물로 냉장고도 선물했어요. 그렇게 서로 원만한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댁에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 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는데 여우 같은 동서가 제 위치가 탐이 났는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이며 뭐며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호언장담하길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더랬죠. 일 다 끝나면 시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50만 원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잘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형님, 어머님이 따로 뭐 챙겨주셨어요? 지난번에 식사하고 나서 가방에 뭐 넣어주시던데? 아, 그거? 어머님이 옷 사 입으라고 용돈 주시더라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정말요? 왜 전 안 주시지? 같은 며느리인데 차별하시나? 어머니 그런 분 아닌 거 잘 알잖아. 평소에 내가 많이 챙겨드려서 가끔 이렇게 용돈 주시더라고. 근데 나 이거 다 안 쓰고 모아뒀다가 다시 어머니 드리거나 그래. 그런데 왜? 왜긴요. 부러워서 그러죠.
바쁜 형님 대신에 제가 제사 음식도 하고 시댁이랑 바로 옆에 붙어 살면서 챙겨드린 게 얼만데 그런 거로 차별하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동서,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냥 서운하다는 거죠. 제 감정도 말 못해요? 어휴, 그래, 동서 감정이지. 그나저나 형님은 무슨 회사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 이한테 대충 들어보니 무슨 화장품 만드신다면서요? 제가 모르는 거 보니까 유명하지는 않나 봐요? 회사 자체가 규모가 크지는 않고 그냥 내 만족하면서 운영하는 거지 뭐. 그래도 나름 아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 탔어. 아마 동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걸? 그래요? 저 유행 잘 따라가는데 제가 모르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예요. 형님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저 형님한테도 서운해요. 이번에는 뭐가 서운한데? 아니, 지난번에 어머님께 스카프 사드렸잖아요. 저는 왜 그런 거 안 해주세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여자끼리 맞춘 거라고 하던데 제 거는 없어요? 난 또 뭐라고. 이거 여자끼리 맞춘 거긴 한데 한정판이라고 해서 나중에 받은 거야. 동서 우리 시집 오기 전에 맞춘 거고 해외에서 제작해서 온 거라 좀 걸렸어. 아니면 내가 다른 거 사줄까? 칫 됐어요. 저 그런 거로 치졸하게 구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금 무시하세요? 그깟 명품 스카프 정도는 저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나 대신 어머님 챙겨드리고 집안일 신경 써줘서 내가 고마운 마음 항상 갖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서운하다 어쩐다고 하면서 내 신경 긁으면 좋아? 말하는 걸 좀 고쳐. 아무튼 난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큰애야 퇴근한 거야. 규진이는 아까 하원시켜서 저녁 먹였다. 언제쯤 올 거니? 저 이제 끝나서 가고 있어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천천히 오거라. 그리고 혹시 너 둘째랑 무슨 일 있는 거냐? 동서랑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둘째가 요 며칠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요즘 점심 나랑 같이 먹거든. 저녁은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의외로 동서가 어머님을 되게 잘 챙기네요. 제가 해야 할 건데. 그게 아니라 너 혹시 내가 용돈 준 거 둘째한테 말했니? 제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동서가 먼저 이야기 꺼내던데요. 그랬구나. 내가 그냥 계좌이체 시킬 걸 그랬다. 하도 서운하다고 말하길래 그만 입 닫으라고 똑같이 30만 원 줬다. 아니, 글쎄 말이다.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정신 사납게 구는 거야. 물어봐도 이야기 안 하길래 답답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답답했는지 먼저 나한테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차별한다고 생각했는지 글쎄 눈물까지 글썽이더라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안 주니? 동서가 그랬다고요? 아휴, 어머님 곤란하셨겠어요. 무슨 바람인지 모르겠는데 잘해보려는 의지는 강하다만 걱정이 되는구나. 본인이 집안에 적응하면 알아서 잘할 거예요. 선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뭐. 그나저나 들어가면서 뭐 좀 사갈까요? 어머님 저녁 드신 거예요? 조금 전에 규진이 먹이면서 같이 먹었지. 그러면 제가 디저트랑 커피 사갈게요. 저랑 같이 커피 한잔 하세요. 동서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는지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틈만 나면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온갖 아양을 떨어댔죠.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 운영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미리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 데다 연매출이 좋은 편이라 여유로웠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바쁘니 제가 집안일에 신경 쓴다고 해도 미처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여서 시댁에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드린 건 사실입니다.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도 그렇고 저희 신혼집도 그렇고 제가 다 장만한 거거든요. 사실 시댁은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다고 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입에 풀칠하며 사는 건 아니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 시동생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쓸 돈도 시동생 학비로 다 쓰고 유학까지 다녀오는 바람에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리신 상태였거든요. 빚도 있으셨고
그 빚 갚느라 시아버지가 계속 일을 하셨던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좋은 남자 제 남편을 맡게 해주고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도 그만큼 해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서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아파트 생활 청산하는 게 어떠니? 우리 집 옆에 땅도 넉넉히 있고 한 건물은 아니고 집 지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엄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규진이도 그렇고 둘째네도 아이 낳고 그러면 아파트는 아무래도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 아파트는 전세로 줘버리고 집 지어서 살면 어떤가 해서 나도 멀리 안 가고 너희들 가까이서 보고 좋잖니.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회사가 딸려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집을 먼저 지어야 하나? 나도 그걸 조금 고민 중이다. 우리가 다 같이 살면 좋기도 하겠지만 괜히 내 욕심에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이 사람도 그 생각하긴 했었어. 빈 땅으로 둬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 전원주택처럼 지어서 서로 왕래하면 좋지 뭐. 어머, 그럼 어머님 집 옆에 있던 땅이 전부 다 어머니 거란 말씀이세요? 왜? 동서도 이사 오고 싶어? 집 지은 뒤에나 가능하겠는데? 그나저나 집 지을 예산은 넉넉하려나 모르겠다. 너도 회사 운영해야 하고 여러모로 신경 써야 하잖니. 엄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 돈 벌고 있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래도 너희가 젊어서 일군 것들인데 집 짓고 싶다는 욕심에 또 무리하게 둘 순 없잖니. 어머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집 다 지어놓고 못 들어가면 세 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어머님 노후 자금 하시라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니 이제 일 그만 다니시고 집에서 쉬세요. 아니, 형님은 도대체 얼마나 버시길래 돈돈거려요? 이게 형님 거라도 돼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게 두세요.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니까 선심 쓰듯 말씀하시잖아요. 뭐 형님이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가지고 유세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 다 했어? 아이고, 왜들 그런다니 별것도 아닌데 둘째는 말 좀 곱게 해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때가 되면 다 이야기해 줄 거다. 그러니 지난번처럼 서운하다 어쩐다고 하지 말고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옆에 땅이 조금 붙어 있었어요. 필지로 따지면 두 필지라 집을 두 채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었죠. 그런데 동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은근히 그 필지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과 집은 모두 제 명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생각에 잔뜩 신이 났더군요. 제가 결혼하면서 혼수나 예물 대신 집을 해왔어요. 그런데 달랑 집만 사기가 뭐해서 물려있는 땅까지 같이 구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그 터에 집을 짓고 다 같이 살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동서는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태로 저에 싸붙이기 시작했고 견제하기 위해 시작했어요. 동서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 저는 화가 나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동서녀는 저에게 돈으로 유세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벌면 얼마나 벌겠냐며 자신은 원래 있는 집안이라는 말을 대놓고 하면서요. 날이 추워지고 김장을 앞둔 시점에 동서의 기고만장은 아주 극에 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지금 바쁘세요? 바쁜 척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나 평소랑 똑같지 뭐. 요즘 겨울 이벤트 하느라 정신이 없네. 그렇게 바쁘진 않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문득 생각나서 대화나 좀 할까 하고요. 그렇게 한가하진 않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저는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가전 싹 바꿔드렸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안 했죠? 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 그때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어머니가 뭐 받은 거 없이 결혼했다면서요. 그게 그 뜻 아니에요? 아, 그건 동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해.
동서보다 많이 했을걸?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번 김장 형님이랑 어머님이 하시죠? 어머님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나랑 그 일랑 같이 할까 해. 어휴, 결국 몸으로 때우시네요.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몸으로 때우다니. 동서 오늘 날 잡았어? 나를 잡다뇨.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아니,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집 오면서 아무것도 안 해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형님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사며 설거지 김장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나보고 다 하라고? 동서는 회사도 안 다니면서 왜 내가 다 해야 해? 하라고 해서 못할 건 아니지만 다짜고짜 무슨 짓이지? 지시라뇨. 저처럼 있는 집안에서 그만큼 해왔는데 어디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세요? 형님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제가 우위인데. 하하. 전에도 말했지만 동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나 알려줄까? 동서 놀라서 뒤로 자빠질걸? 뭔데 그래요? 어쭙자는 허세 부리실 거면 그만두세요. 웃기고 있네 진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어머니가 살고 계신 그 집 내가 사온 건데 결혼하면서 혼수 예단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길래 어차피 평생 같이 살 거 다 같이 잘 살자고 통 크게 집이랑 땅 다 샀지. 그럴 리가요? 부암동 집이 형님 거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즘 등기부 등본 열람 가능하니까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 그리고 그 옆에 필지도 다 4명이야. 시댁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까진 내가 말 안 할게.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보던가. 나는 여기까지 설명할게. 아참, 그리고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냐고? 지난번에 알려줬잖아. 화장품 만드는 회사라고. 규모는 작지만 동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걸? 동서네가 얼마나 부유한지 모르겠지만 나도 어디 가서 자금력으로는 뒤지지 않거든? 동서가 지금까지 한 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두자면 그만 깝쳐. 지금도 안 봐줄 거지만 앞으로도 얄짤없어. 뭐?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형님 자존심 부리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갖고 노는 거죠. 어머님 등에 업고 형님이 명품을 걸치고 다니기를 해 뭐를 해? 못 믿겠으면 등기부 등본 떼서 보라니까? 어머님한테 또 가서 그대로 일러 바쳐보던가? 형님. 동서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허세와 자존심을 부린다며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는지 정말 등기부 열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추악하고 못나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잘났다고 우기는 겁니다. 딱 동서가 그랬어요. 저에겐 아무것도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를 구워 삶으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저랑 함께 지낸 시간이 몇 년입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도 동서가 참 안 돼 보였는지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님, 이번 돌아오는 명절에도 직접 음식 하실 거죠? 아니, 이번에는 귀찮아서 안 하련다. 요즘 보니까 주문받아서 요리해주는 곳도 있더라. 지난번에 뷔페 음식 먹은 것도 맛있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 어떻게 주문하실 생각을 하세요? 저도 있고 형님도 계시는데 그냥 직접 하세요. 아이고, 난 싫다.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기름에 냄새 맡으면서 돌아가신 분들 요리에다 바쳐야 해? 돌아가신 분들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들인데 좀 더 맛있고 편하게 일하련다. 제가 형님이랑 하면 되잖아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이랑 장도 보고 다 할게요. 동서, 나 연휴 전이랑 당일이 제일 바쁜 시기야. 나 그때 음식 못하는데 동서가 할 거야? 형님은 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번 회사 일로 중요한 날에 빠지시는데 그깟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집안일이 중요하지. 지금까지는 회사가 그렇게 바쁘지 않았지. 잘 되기 시작하고 나서는 나도 정신없어. 그래서 규진이도 어머님이 하원시켜 주시잖아.
그거 보면 모르겠어? 웬만하면 내가 다 돌보는데. 그거야 형님 사정이죠. 아무튼 직접 요리해요. 어머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동서가 왜 난리야? 어머님, 음식 직접 하실 거예요? 안 할 거라니까? 둘째야, 듣자 하니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어머님, 갑자기 왜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너 지금까지 내가 쭉 지켜봤다. 그동안 잘하려고 그러는 거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큰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거구나.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어머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형님 허세만 잔뜩 부리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요. 저 시집 오면서 잔뜩 해왔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해왔잖아요. 그것부터 차이 나는데 왜 저만 미워하세요? 큰애가 아무것도 안 해오긴 내가 부끄러워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10년 전에 내 시아버지가 빚보증 잘못 써서 우리 집 홀라당 날아갔었다.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 집안에 시집 오면서 우리 편하게 하자고 집이랑 땅까지 사서 온 애야. 그런 애한테 뭘 더 바라겠니? 그 뒤로 우리 가족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큰애 덕에 이렇게 호사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미운 집만 골라 하니? 그럼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 집이랑 옆에 땅이 전부 형님 거라는 말이? 동서, 등기부 열람했다며. 아무 말도 안 믿더니 어머님 말씀은 믿나 봐? 더 이상 안 되겠다. 둘째 너는 앞으로 교육 좀 받아야겠어. 내가 웬만하면 시짜짓 안 하려고 했는데 너 큰애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앞으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은 큰애한테 위임하마. 큰애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어머님, 동서, 내가 후회할 짓 하지 말랬지? 음식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명절부터 동서가 직접 요리해. 이참에 어머님 온천 여행 좀 보내드리게. 제사까지 다 지낼 수 있지? 그럼 그런 줄 알고 이야기 마무리 짓자. 형님. 시어머니의 호통의 동서는 그제야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동서가 잘 보이고 싶었는지 시어머니에게 과한 욕심을 부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윗사람으로서 권위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며 조언해 주셨습니다. 치졸한 방법 같지만 원하는 대로 하게 두었어요. 그랬더니 자존심 때문인지 정말 혼자 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저와 얼굴 몇 번 마주한 것 말고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동생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동서를 아주 쥐잡듯 잡았나 봅니다. 결국 저에게 와서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또 뒤끝 있는 성격은 아니라 동서와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눈물까지 보이길래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태도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기죽어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조금은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윗사람 어려운 줄 모르고 나대는 것보단 낫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무 뭐라 하거나 위압감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한사코 사양하긴 하지만 종종 주말에 동서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 쇼핑을 하러 갑니다. 매출도 좋고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워지니 선물할 맛도 나고 어울려 지내는 게 참 좋았거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동서가 데이트하자며 문자를 보내왔네요. 그럼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잠시 쉬고 동서와 수다를 떨러 가봐야 하거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거나 웹툰 어시스트 1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프리랜서나 다름없는 직업으로 일을 하다 보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돈을 떼어 먹으려 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닌 이상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이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등쳐먹고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등쳐먹으려던 인간들을 버려주고 지긋지긋한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기야, 의사 말 들어보니까 엄마 지금 사경을 헤매신다고 하거든? 병원에 가보고 싶은데 나 혼자 엄마 보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한테 부탁 좀 할게. 나 좀 데리러 빨리 와주라. 나 지금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다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자리 있다고 미리부터 말했잖아. 술은 아직 안 마셨잖아. 그리고 자기도 엄마랑 많이 친하잖아. 요양보호사 중에 자기가 제일 착하고 성실하다고 매일같이 칭찬해주던 사람이 우리 엄마야.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얼굴 한번 안 보려는 건 너무하지 않아? 일하다가 오랜만에 가지는 휴식이잖니. 이해 좀 해주라. 그리고 장모님 똥오 좀 치워드리면서 자주 봐와서 아는데 이렇게 쉽게 가실 분 아니셔. 의사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니까? 엄마까지 죽으면 이제 나 세상에 혼자인데 그런 상황을 나 혼자 맞이하라는 거야? 부탁이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제발 나랑 같이 병원 좀 가자. 요양병원 위치 자기랑 나 있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 응? 아, 진짜 힘들게 하네. 장모님 요양병원에 가셨고 이제는 내 담당도 아니잖아. 그리고 사경 헤매시는 건 이제까지 자주 그랬었고 그 얘기만 이번까지 치면 5번인가 되지 않았나? 매번 같이 가줬으면 됐지. 좀 본격적으로 놀아볼라니까 이 야단이네? 나 정말 힘들어서 그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제발 부탁 좀 하자. 응? 자기 차 몰고 가면서 술도 안 마신다고 분명 약속했잖아. 아님, 설마 술 마셔놓고 거짓말하는 거야? 에헤이, 아무리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도 그렇지. 사람을 의심하면 쓰나? 알겠어. 알겠으니까 일단 좀 두고 봐.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해보고 그러고 갈지 말지 좀 결정을 하든지 하게. 갈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라고. 나 자기랑 결혼한 거 엄마한테 잘해주는 모습에 반해서 그런 거였어.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솔직히 요양보호사로 일한답시고 일주일에 며칠 일하지도 않고 놀러만 다니는 사람이잖아. 엄마 문제로 20번은 넘게 불렀는데 막상 온 건 5번뿐인 거고. 아, 진짜 시끄럽네. 알겠어, 알겠다고. 이제는 하다 사람 노는 것까지도 잔소리야. 아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인 엄마마저 폐암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저는 정말이지 절망적인 마음에 남편에게 거의 생떼를 쓰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를 걸어도 남편은 오질 않았고 결국 저는 혼자 요양병원에 가서 임종을 맞이하는 엄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엄마의 죽음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찢어지는 듯 마음이 괴로웠지만 절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던 남편의 핸드폰으로 얼마 뒤에 연락이 오더니 병원 관계자라는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준 것이었죠.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이가 병원에 가 있다고 하네요. 저랑 같이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다니. 우리 장남이 사고라니. 트럭이 웬 말이냔 말이다. 아이고. 진정하세요, 어머님. 그렇잖아도 내가 얘기했잖니. 법사님이 이 집안에 흉흉한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셨는데. 끽해야 돈 2천만 원을 아까워하다가 이런 야단이 났구나. 트럭이랑 추돌이 났는데 다리가 다 작살이 났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구나.
자세한 건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사돈 양반은 죽고 우리 집안 장손이 장애인이 되다니. 아이고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픈 사람 돌봐주는 걸 보람으로 느끼던 애한테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냐. 대답 좀 해보거라. 세상이 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응?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님, 진정하세요. 응급실로 가는 중에 얘기 들어봤는데,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세상 일 모르는 거다. 멀쩡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픽픽 쓰러지는 거 모르니? 사돈 양반이 죽고 우리 장손이 갑자기 장애인 될 줄 알았냔 말이다. 너야 그림 그리는 애니까 직장 생활 안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장남은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애가 아니냐. 일단 저랑 이동부터 하시죠. 서방님이랑 동서한테도 다 얘기는 해놨어요. 친구랑 놀면서 술 마신다던 애가 그 시간에 대체 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넌 뭐 아는 거 없니? 사실 엄마가 임종 앞두고 있다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와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뭐, 그럼 이 야단이 난 게 다 너 때문이라는 거냐? 그이한테도 그렇고 어머님한테도 제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아이고, 명 정해진 사람 때문에 우리 장남이 다리를 잃게 됐다는 거니? 네가 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우리 애, 앞날 창창한 우리 장손. 내 아들 철수 어떻게 책임질 거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 일평생 동안 책임지고 꼭 갚을게요. 엄마가 돌아가신 마당에 남편까지 크게 다치고 다리가 하나 아예 날아가는 사고를 겪게 되자 충격은 정말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장애를 얻은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에게까지 결코 지워지지 않을 양심의 가책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지 않았더라면 숱한 가정들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나날이 계속되었죠. 어떤 때는 차라리 시어머니가 저를 막대해 주시는 게 마음이 편할 지경이었습니다. 너 지금 와서 당장 화장실 청소 좀 하거라. 김장도 100포기 정도 한 번에 해둘까 싶은데 그것도 거들고. 네, 어머님. 엄마, 집사람 그림 의뢰 쌓인 게 지금 3건 정도 돼서 바빠. 차라리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집사람은 좀 쉬게 해줘. 철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장손이 어디 여자들 하는 부엌일에 나서니만이 하고 있어? 너 다리 잃고 변변한 요양보호사 일도 때려치우게 됐으니 이제 그것밖에 없다며? 이런 사소한 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공무원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도 나 먹고 사는 건 집사람이 돈 벌어와서 그런 거잖아. 게다가 집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 손도 아껴 써야 하는 거 몰라? 내가 다리가 날아갔지. 손이 잘린 게 아니잖아. 그 불편한 다리로 여기까지 어떻게 온다는 거니?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한다는 거고? 철수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여보, 그만해. 어머님, 제가 당장 갈게요. 동생 내외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꼭 집사람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내가 그래야 직성이 풀려서 그런다. 됐니? 너 다리 장애 만들었는데 이 정도도 못 부려 먹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겠구나. 그리고 법사님도 이렇게 해야 업보를 털 수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게나 하거라. 나도 이제 몸 다 회복했고 장애인 된 상황도 적응했어. 엄마가 이럴수록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힘든 걸 왜 이해 못 해줘? 집사람 자꾸 괴롭히면서 이 문제를 상기시키는 것 좀 그만해. 자꾸 양심의 가책 건들지 말라고. 자기, 나 위해서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어머님이랑 너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신한테 괜히 심술 부리는 걸 참으라고? 김장이며 화장실 청소를 당신만 해야 한다는 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업보니 뭐니 하면서 대놓고 당신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차라리 어머님처럼 대놓고 말해주니까 오히려 좋다. 아버님도 그렇고 자기며 서방님까지.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지 오히려 나 원망 안 하고 배려해주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죄책감 덜려면 차라리 일하는 게 좋아. 어머님 화장실 청소 도와드리고 김장까지 거 하면 되는 거지. 나 공무원 공부 시작하고부터 당신 여기저기서 일 계속 늘리고 있잖아. 웹툰 채색에 그림책 검수며 하는 일 한두 개가 아닌 것 같던데? 잠까지 쪼개가며 고생해놓고 엄마한테까지 휘둘릴 필요 없다니까? 그것도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자기도 필요한 일 있으면 나 편하게 부려먹고.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래도 고마워. 덕분에 한편으로는 숨통이 트이는 것도 맞으니까. 내가 왜 고마운데? 고생하는 건 당신인데. 나 원망 안 하고.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던 사람이 친구들하고 만남도 죄다 끊었잖아. 사고 난 거 핑계로 놀러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너무 고맙지.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절 원망하지 않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미래까지 준비하는 남편.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이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헌신해야겠다. 매일같이 다짐하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모의 무리한 요구는 나날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는데요. 나 내일 집 비울 테니까 와서 집이며 화장실이며 청소도 좀 해놓거라. 명절이라고 둘째도 올 텐데 집을 한번 대청소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다. 네, 어머님. 조만간 제가 방문을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은 지방에 잠시 출장 온 상태라서요. 프리랜서라는 애가 출장은 무슨 출장이니? 계약건 때문에 담당자랑 얘기도 할 겸 취재도 할 겸 지방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틀 정도 있다가 집에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우리 철수 돌보는 건 누가 한단 말이니? 너 이러고 있는 동안 철수가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밥도 차려 먹어야 한다는 거냐? 그이 친구들도 집에 놀러 온다고 했고 음식이야 배달로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가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다. 법사님께서 액땜하라고 할 때도 돈 아깝다고 안 보태더니 이 난리를 겪은 거 아니냐. 시모 말 좀 들으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쳐듣지도 않고 또 누구 다리가 하나 절단 나야만 말을 들을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마리 씨가 된다잖아요. 네가 지금 시모한테 말 트집을 잡는 거냐. 마리 씨가 되고 자시고 간에 네 태도부터 바로잡으라는 얘기다. 태도부터. 너야 집 떠나서 혼자 여기저기 여행 온 기분 내면 좋겠지. 퍽이나 즐겁겠지. 그런데 우리 철수는 다리 하나 날아가서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여행을 즐길 마음이 생기디. 그이도 저 며칠 더 있는 거에 동의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히려 일찍 가면 친구들이랑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도 지장 생길 테고요. 집 어질러도 되니까 편하게 쉬라고 말해두고 와서 그이가 정말 좋아했는데요. 내가 너였으면 다리 다친 애가 걱정돼서라도 어떻게든 짬내서 들여다봤겠다. 아님 출장인지 뭔지 후딱 처리하고 일찍 돌아갔겠지. 하여튼 넌 왜 이렇게 애가 이기적인지 모르겠구나. 청소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거라. 됐으니까 나 혼자 하다가 앓고 죽고 말지. 죄송해요, 어머님. 뭐 너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하지만 돈이든 사람이든 다 때가 있는 법이야. 그리고 자리를 비우거나 못하게 되면 말로만 때우지 말고 성의를 보여야 하는 법이고. 내 마침 코트가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용돈 좀 붙여보든지. 그렇잖아도 어머님 생일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묶어서 선물로 드리면 될까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니? 생일 선물은 생일 선물이고 성의를 보이는 건 성의를 보이는 거지. 그걸 왜 묶음으로 처리하고 있어? 넌 나랑 철수합이. 나중에 죽고 나면 세트로 제사상 차릴 거니? 나날이 수위를 더해가는 시모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남편에게 제가 잘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리를 잃고도 절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남편을 아무리 친구들이랑 있다고 하지만 내버려 두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아 출장을 얼른 끝내고 집에 돌아갔죠. 늦은 저녁 도착한 집에서는 술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었는데요. 공무원 시험을 치러 합격하겠다던 남편은 오랜만에 마신 술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널브러져 있던 남편을 깨워 침대에 눕히려고 하던 저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자기, 일어나서 침대에서 자야지.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일어나자, 응? 미안해. 내가 엄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내가 나쁜 놈인 거 알고 있다고. 어휴, 술 냄새. 뭐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일어나기나 해. 들어가서 자. 양말도 벗고, 응? 너 속여서 미안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냐. 솔직히 나도 내가 공부 머리 없는 거 알거든? 나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날 속이다니? 내가 진짜 평생 미안해하면서 살게. 엄마도 때가 되면 멈출 거라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자. 알겠지? 술에 취해 영문 모를 소리를 뱉어대던 남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던 저였지만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아 결국 몰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남편과 시모의 대화를 살펴보던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는 대화였습니다. 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내가 여기서 더 나쁜 시모 노릇 했다가는 애가 아예 엇나갈까봐 걱정이구나. 덕분에 나는 착한 남편 노릇하고 있잖아. 솔직히 나는 엄마가 그냥 이대로 평생 악역해주면 좋겠는데? 엄마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너 공무원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그것도 뭐 명분이 그렇다는 거고 진지하게 하는 건 아닌 거 알잖아. 나는 그냥 이대로 평생 부양받으면서 마누라한테 얻어먹고 살고 싶네. 이거사 네 뒷날 생각해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살 기반을 장만해 둬야지. 지금 가뜩이나 대출까지 내서 법사님한테 굿한 마당인데 너라도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냐. 엄마도 그렇고 네 아빠도 그렇고 이제 늙어 일도 못하는 처지 아니냐. 그리고 빨리 애도 낳고 그래야 나중에 네 마누라가 눈치채더라도 그냥 넘어갈 건덕지가 생길 거 아냐. 에이, 엄마랑 나랑만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알겠어? 하여튼 너 앞으로 술은 절대로 마시지 마라. 알겠니? 음주운전 한 번도 이 엄마 속이 터질 판이었는데 두 번째에 기어코 다리가 날아갔잖니. 앞으로 또 술로 인해서 큰 사고 날까봐 이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술 마신다고 별일 있거나 할 게 뭐 있겠냐고. 집사람이 뭐, 내가 술집년 만나러 가다가 사고 났다는 거 알 일이 있겠어? 엄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심지어 아빠랑 친구들이며 동생까지도 내가 마누라 보러 가다가 사고 난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너 앞으로 착한 남편으로도 유통기한 정해져 있다는 거 염두에 둬라. 얼른 애를 낳든지 하고
공무원 시험도 열심히 해서 합격 꼭 하고. 엄마, 나 머리 안 좋은 거 알잖아. 공부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 요양보호사 시험만 해도 머리 터질 것 같았는데, 내 주제에 뭔 공무원 시험이야. 그러지 말고, 집사람한테 돈 뜯어서 내 명의로 된 카페나 하나 차리는 게 맞지 않을까? 카페는 걔가 차려주기라도 한다든 그럴 돈이라도 있고. 집사람 엄마 죽고 나서 사망보험금이며 뭐 이래저래 들어온 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림 그리면서 돈도 나름대로 잘 벌고 있고. 걔가 돈 제법 버는 줄은 몰랐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엄마가 힘을 좀 써달라고. 집사람 적당히 구박하면서 양심 긁으면서 카페 좀 차려주게 해보란 말이야. 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돈 벌고 싶은 사람이니까. 남편과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보니 아주 기가 막혔죠. 남편을 재촉한 바람에 사고가 나고 장애를 얻었다고 생각했었고,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었던 저였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남편이 술집 여자를 만나러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작살났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제게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숨기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던 시모와 남편. 저는 둘이 나눈 대화를 캡처하는 한편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갖추어 깔끔하게 갈라서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더는 그들을 부양할 이유가 없어졌죠. 저는 적절한 폭로의 순간이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곧 다가올 명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저는 제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을 방향으로 이혼하기 위해 변호사도 알아보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명절이라고 모이니 좋구나. 그래, 이게 세상 살아가는 낙이지. 하지만 딱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에이 엄마, 내 다리 얘기는 언제까지 할 거야? 명절에 가족들 다 모인 날까지 그런 얘기를 해야 해? 그게 아니다. 네 다리 하나 날아간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아이요? 너랑 우리 철수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은 넘었다. 남들 손주 손녀를 몇이나 낳았을 시간에 아직 애 하나 없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저는 아직 애를 가질 마음이 없네요. 뭐? 일하느라 제가 많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이도 아직 공무원 시험 합격한 것도 아니고, 백수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너 뭐라고 했니, 백수? 집사람이 먼 길 오느라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 내가 그렇잖아도 부를 때마다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 얼굴 보기가 힘들었었지. 너 잘 왔다. 아가온 김에 화장실 청소 좀 하거라. 하수구에 있는 머리카락도 다 제거하고 락스 뿌려서 빡빡 살균 청소해. 알겠니? 네, 어머님. 자기야, 어머님이 화장실 청소하래. 얼른 가서 머리칼 제거하고 락스 뿌리고. 다리 하나 없어도 잘할 수 있지? 인연이 진짜 미쳤나. 감히 귀한 장손한테. 그것도 시험이 보는 앞에서 청소를 시켜? 다리 불편한 애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해. 이 미친년아. 왜 그래, 엄마? 언성 높이지 마. 지금 집사람이 많이 예민한 상황이라 그래. 예민하긴 뭐가 예민하다는 거냐. 다리 잃은 너나 귀한 장손 다쳐서 맘고생 중인 내 마음을 알면 감히 지가 예민할 수가 있니? 너 당장 화장실 가서 다 치워놓거라. 당장 청소해. 혀로 핥아도 될 정도로 변기 깔끔하게 해라. 청소 다 끝나면 니년 할게 할 거니까 빨리. 아들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니나 직접 하세요. 미친년아. 뭐 미친년. 너 지금 시모한테 뭐라고 했니 미친년? 이게 대낮부터 술을 처먹었나? 시모한테 미친년. 왜 더 욕해줄까? 미친년아.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년아. 저는 소리를 질렀고 명절이라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죄다 쏠렸습니다.
남편은 왜 이러나 하는 표정이었고 시모는 황당한 듯 헛웃음을 흘려대더군요. 그 얼굴을 뭉개지게 하기 위해 저를 속여왔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죄다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시모와 남편의 얼굴은 분칠이라도 한 것처럼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이 미친년 미친놈아,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아내 엄마 죽은 날에 다른 여자 만나러 간 놈이나 그런 놈도 지 새끼라고 장애인 된 뒷감당을 며느리한테 시키려는 년이나. 할 말 있으면 해봐. 여보. 미안해.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고,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 알면 이혼할 것 같다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차라리 잘 됐다. 쓰레기 같은 인간. 이제 양심의 가책 없이 버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 칠 마음도 없고 나한테 빌붙을 생각만 하는 너라는 놈팡이. 나도 이제 필요 없어. 예, 아가, 제발 다시 생각해 보렴. 철수는 정말 속이고 싶지 않아 했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었던 애다. 그런 애를 꼬드긴 날 탓하렴. 응? 내가 왜 대기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음주 운전하다가 장애 얻은 아들이라도 아주 이뻐 죽겠지? 그럼 대기 평생 키워. 여보, 정말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사람들 앞에서 장씨 집안 장손이 이렇게 빈다. 응?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로 없게 할게. 술도 안 마실 거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정말 다 할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아이고, 법사인가 그 인간이 액땜 굿을 하면 다 잘 풀린다고 해서 3천만 원이나 대출로 갖다 바친 마당이다. 그런데 대체 무슨 난리냔 말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점쟁이가 이런 일까지는 예측을 못했나 봐? 하여튼 기생충이나 다름없는 당신들 더는 부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동안 줬었던 것들 다 토해내게 할 테니까 그런 줄이나 아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거 다 엄마가 시킨 거라고. 며느라가 네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아들 딸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네가 정말로 철수한테 잘했거나 진즉에 애를 가졌으면 애가 술을 마시러 가지도 않았잖니. 내가 법사님한테 그간 갖다 바친 돈만 1억이 넘는다. 그거 절반이라도 메꾸고 가거라. 응?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정신 차리는 건 이번 생엔 불가능한 모양이네. 계속 그렇게 본인들 잘못 곱씹으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수고. 여보, 며느라가 명절에 숱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두 모자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한 저는 미련 없이 자리를 떴고 일사천리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덕에 편하게 호의호식하던 남편은 졸지에 가진 것도 의지할 구석도 하나 없는 백수신세가 되었고 대출까지 내며 미신을 추종하던 시모는 그런 남편을 부양할 수조차도 없게 됐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아 알아눕게 되었고 서방님은 괜히 돈으로 얽히기 싫어 아예 연을 끊었다는 것까지가 제가 듣게 된 마지막 소식이었는데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니 저로선 불쌍한 마음이 요만큼도 들지 않네요. 기생충 같던 두 모자에게서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되기까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출장에서 일찍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도 모른 채 고생만 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너무 다행이라며 모질게 고생한 저를 위로해주고 있어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그간의 고생을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힘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